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 조림 사업 꿈꾸는 영림목재 통일방송의 김영금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지금 산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나무가 한 그루 없고 다 지금 진짜 벌거벗은 산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북한은 천지가 민둥산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식량농업기구는 1990년도부터 2016년까지 북한 전체 산림이 약 40%가 사라졌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땔감을 구하고 산의 나무를 베어냈지만 산림자원 보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맑은 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는 북한을 바라보면 곳곳에 누런 흙을 드러낸 북한의 산자락이 보일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산림 조성이 무작정 나무를 심는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 녹화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경제적 가치까지 뛰어난 숲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리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다음 이제 부종 선정부터 속가내기 등 지난한 게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내 목재 전문 기업 그리고 영림 목재를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수준이 목재 전문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고향에서 함께 남한으로 피난온 이게 아원이 넘는 너머를 여전히 모시면서 지내는 효자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가 보는 북한의 목재 산림 전망과 숲 가꾸기의 철학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경호 회장이 국내 최고의 고급목 그리고 필릭 전문 기업으로서 꼽히는 매출 400억 원대의 월 영림 목재를 일궈낸 기업인데요. 북한의 조립 사업이 가고 우리나라의 1970년대 조림 사업과 달리 어떤 숲을 만들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무가 빽빽이 자라있지만 한 숲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더 건강한 숲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손이 닿으면 자연이 어떻게 해요? 망가지는 게 상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적절한 계야의 숲을 가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목재 축적량은 전체 산림자원에서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목재는 뉴질랜드 전체 수출이 8%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량과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무를 열심히 심고 가꾸는 데만 그치지 않고 가지를 쳐주고 적당히 솎아내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가치치기의 나무가 옆으로 자라지 않고 쭉쭉 자라나게 해주면서 옥리를 없애 목재 활용도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무를 솎아내는 작업으로서 나무끼리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서 충분한 성장세로 자라날 수 있게 돕는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항해해진 땅에 숲을 가꾸는 초기에는 이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산림 녹화와 경제림 조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만 조성하면 최고급 목재로 부가가치가 높은 악기용 목재까지 생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림 사업 외에 이렇게 사업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분야는 물류 소송이 핵심인 사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물류 현장에서는 흔히 팔레트라고 불리우는 물류를 이동을 할 때 바닥에 깔아두는 판 같은 설비로 기계차로 물건을 나를 때 바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요즘에 지금 특히 물건을 수출할 때는 플라스틱 필릭이 아니라 목재 필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육로가 개통되면 북한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수출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때 목재 필렛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명히 앞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제품을 수출할 때 플라스틱 필릭이 아닌 목재 필릭을 선호하는 이유는 수출 이후 필렛만 반환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리필은 사용 후 재활용이 어렵고요. 수리도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목재 필릿은 폐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많고 수리도 수월하기 때문에 수입 국가에서 선호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림 목재는 우리나라 전자제품에 폭발적으로 수출되던 1970년 후반부터 목재 필릿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인정받았고요. 지금은 국내 목재 필릿 시장의 압도적 1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림 목재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진출된 우사도 있고요. 사실은 이미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여러 사장을 알아보았지만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진출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사업이 재개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면 개성공단에 진출해 북한 동포와 함께 북한의 목재 필릿을 만드는 등 힘차게 땀방울을 흘리고 싶다는 그분들이 이야기로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기업인들의 간림사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구이 출생과 어머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족, 이게 친지분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신청 때마다 잘 안되고 그리고 이번 상봉을 보면서 민감히 교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21일 21차 남북 아시아나 상봉이 북한 금강산 인근의 외금강 호텔에서 진행됐지만 금강산 자락의 호텔에서 수십 년 만에 상봉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며 다음 이상봉송 가족 상봉상을 기다리는 사람도 적지 않겠죠.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고향 항해도를 떠나는 노모는 아직도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적십자 회장을 맡고 있어도 이상가족 상봉의 꿈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머님을 비롯해 이상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서 민간교류를 활성해야 된다는 생각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 항해도 서쪽 구석의 장영군에서 태어난 진짜 제가 태어나고 200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게 전쟁이 일어났고요. 어머니가 저를 얻고 남쪽으로 피난을 오시는 바람에 이제 인천에 올라오다가 사실상 평생을 우리나라에 살았지만 고향이 북한에 있는 만큼 대북지원이나 협력에 관심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회장님들이 진짜 북한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분들을 보시면요, 6.25 전쟁 때 이제 피난을 오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이제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 친족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평양을 찾고 농구 같은 민단 그리고 스포츠 교류에 활발해질수록 남북한이 더 빠르게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분리된 채로 지냈으니 자주 봐서 서로 친해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군용기를 타고 가느라 더위와 소음에 시달렸지만 그만큼 보람찬 일이었다는 이경호 회장님이 오래 떨어진 지난 탓에 서로 쓰는 말이 달라 곤혹스러웠던 경험도 풀어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측 북측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을 깜빡하고 북한이라고 했다가 면복당하기도 했는데요. 남북한은 가깝지만 이런 조그마한 차이들을 어떻게 해요? 해소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에 지금 벌거벗은 진짜 이렇게 산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산을 어떻게 한국과 같이 푸르른 산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6.25 전쟁 때 정말 그 피난을 해온 진짜 이거 북한 사람들이 이상가족도 빨리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어전 연세가 많고 자 오래 산 분들도 있고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늦게나마 정말 이상가족 상봉이 또다시 개선이 되고 계속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통일방송의 김영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